건강의 대명사 식초. 이것과 같이 드시면 건강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까지 먹던 방법으로 계속 먹게 된다면 뇌질환, 심장마비와 같은 중증 질환을 앓게 될 수 있으며 자칫하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몸을 지키고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섭취법 궁금하시죠?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클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식초가 지닌 놀라운 효능과 잠재적인 부작용, 그리고 식초와 함께 먹으면 더욱 건강한 시너지를 발휘하는 궁합이 좋은 식재료 3가지와 반대로 함께 먹으면 피해야 할 상극 식재료 3가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놓치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지금 바로 식초의 치명적인 부작용과 섭취 시 꼭 주의해야 할 부분을 알아볼게요. 먼저 식초는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에 자극을 줄 수 있는데요.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식초를 물에 희석하여 섭취하거나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초의 산성분이 치아의 에나멜층을 침식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치아 손상 및 민감성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식초를 섭취한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거나 빨대를 사용하여 치아에 닿는 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아가 식초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당뇨병 약물과 함께 복용할 경우 혈당이 과도하게 낮아질 위험이 있는데요. 당뇨병 환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후 섭취하며 약물 복용 후 식초 섭취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과도한 식초 섭취는 칼륨 수치를 낮출 수 있으며 이는 근육 약화, 피로, 부정맥 등의 증상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장기간 다량으로 섭취할 계획이라면 칼륨 수치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초는 이뇨제, 인슐린, 항고혈압제 등과 같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혈당, 칼륨 수치,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약물 복용 중인 경우에는 의료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식초를 직접 피부에 바르면 피부 자극이나 화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희석하여 소량을 테스트한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과도한 식초 섭취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여 골밀도 저하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식초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축된 식초를 섭취하면 식도나 후두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식초는 물이나 다른 액체에 희석하여 섭취하고 공복에 바로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초를 섭취할 때는 물에 희석하여 하루에 한 2큰술 정도의 소량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며 공복보다는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섭취하는 것이 위장 자극을 줄일 수 있는데요. 천천히 섭취하여 식도의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초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식초와 함께 섭취할 때 영양학적으로 몸에 좋지 않은 음식 3가지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기름진 돼지고기 요리는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식초는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돼지고기처럼 기름진 음식은 소화가 느리고 위에서 오래 머무르며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복부 팽만감, 속쓰림,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돼지고기와 같은 기름진 음식과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위산 과다 분비로 인해 소화 불편감을 겪을 수 있으므로 기름기가 적은 고기나 저지방 음식을 식초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오징어 초무침과 같은 고춧가루가 많이 포함된 매운 음식입니다. 고춧가루가 많이 포함된 매운 음식은 위장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데요. 식초는 산성도가 높아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데 매운 음식과 결합할 경우 위장에 과도한 자극을 주어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자극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춧가루가 많이 포함된 매운 음식과 식초를 함께 먹을 때는 양을 조절하고 식초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조개와 같은 어패류입니다. 조개와 같은 해산물은 찬 성질을 가진 음식인데요. 식초와 함께 섭취할 경우 어패류의 찬 성질과 식초의 산성 성질이 위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으며 위장이 약한 사람들에게 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패류를 섭취할 때는 식초를 적정량으로 사용하고 위장 상태가 민감한 경우 식초 섭취를 피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음식들을 식초와 함께 섭취하는 것은 식초가 제공하는 건강상 이점을 감소시키거나 특정 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려면 식초와 함께 섭취하는 음식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식초는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식재료입니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식초의 효능을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대표적인 식초의 효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식초는 소화기관에서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불량을 완화하고 식후 더부룩함을 줄여주는데요. 특히 식초에 포함된 아세트산은 소화를 돕고 장에서 음식이 흡수되는 속도를 조절해줍니다. 식사 후 식초가 포함된 음료나 식초를 곁들인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초는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특히 식초는 탄수화물 섭취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아세트산이 몸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조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은 식사 중 식초를 포함한 음식을 섭취하거나 식초 음료를 소량 마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초는 항균 특성이 뛰어나 살균과 감염 예방에 유용한데요. 아세트산은 병원균을 억제하고 식중독을 유발하는 박테리아와 곰팡이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처 소독이나 음식의 방부제로도 전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초를 물에 희석하여 상처를 세척하거나 채소와 과일을 씻을 때 사용하면 세균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초를 섭취하면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어 과식을 방지하고 지방 대사를 촉진하여 체지방 축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일부 연구에서는 식초가 지방 연소를 도와 체중 감량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체중 감량을 원할 때는 식사 전에 식초를 포함한 음료나 음식을 소량 섭취하면 좋습니다. 더불어 심혈관 건강에도 이점이 있는데요. 식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기여하며 아세트산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하여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중 지질 수치를 조절해주므로 정기적으로 식초를 섭취하면 혈압 관리와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식초는 항균 및 항염 효과로 인해 피부 트러블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외용제로 사용할 경우 피부의 pH 균형을 맞춰 여드름이나 습진과 같은 피부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물에 식초를 희석하여 세안하거나 피부에 바르면 피부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해독작용 역시 식초의 중요한 효능 중 하나인데요. 식초는 몸 안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며 간 기능을 촉진하여 몸속에 축적된 유해 물질을 해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식초를 물에 희석해 아침에 섭취하거나 일상적인 식단에 포함시켜 해독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식초는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기여하는데요.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자유 라디칼을 제거해 세포의 산화를 억제하며 규칙적으로 소량의 식초를 섭취하면 세포 건강과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뼈 건강에도 이로운데요. 식초는 칼슘 흡수를 도와 음식에 포함된 칼슘이 더 쉽게 흡수되도록 합니다. 이는 골밀도 유지에 도움이 되어 특히 뼈 건강이 중요한 노년층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초를 뼈 건강이 중요한 식단에 포함시키면 칼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초는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인데요. 식초에 포함된 유기산이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고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의 분해를 촉진하여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운동 후나 피로가 쌓였을 때 식초를 희석한 음료를 마시면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식초는 건강을 증진시키고 여러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품으로 일상적인 식단에 포함시켜 다양한 건강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초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학적으로 좋은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닭고기입니다.
닭고기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력을 보충하는 데 뛰어난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닭고기는 원기를 돋우고 소화를 돕는 음식으로 특히 허약한 몸을 회복시키는 데 좋다고 합니다. 닭고기와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를 더욱 촉진하고 위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닭고기의 따뜻한 성질은 식초의 소화 촉진 효과와 결합해 소화기를 보호하고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닭고기와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불량과 위장장애를 완화하고 몸의 원기를 보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식초는 닭고기의 풍미를 높이고 소화 기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며 닭고기를 삶아 식초를 넣은 초계탕과 같은 요리로 섭취하거나 닭고기와 채소를 식초 소스와 함께 무쳐 먹으면 소화와 기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품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 기능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식초와 생강을 함께 섭취하면 차가운 음식을 먹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소화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강의 따뜻한 성질은 식초의 차가운 성질을 중화하여 소화기계를 보호하고 위장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생강과 식초는 체내 열을 유지하고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생강을 얇게 썰어 식초에 절이거나 생강을 갈아 식초와 혼합하여 요리할 때 양념으로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몸을 시원하게 해주고 갈증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오이의 찬 성질과 식초의 소화 촉진 효과가 결합되어 여름철 더위를 해소하고 몸의 열을 내려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식초와 오이를 함께 섭취하면 수분 보충과 해독 효과가 증대되는데요. 오이와 식초를 함께 먹으면 체내 수분을 보충하고 열을 내리며 해독작용과 소화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이를 얇게 썰어 식초와 함께 무침으로 만들어 섭취하면 시원하고 상큼한 맛을 느낄 수 있으며 소화에도 좋습니다. 식초는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되며 신선한 식초를 고르고 적절하게 보관하는 것이 그 맛과 영양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식초를 고르는 방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맛있는 식초를 고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맛있는 식초를 고르기 위해서는 원재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연 발효 과정을 거친 식초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의 주된 원재료는 사과, 쌀, 포도, 감 등 다양하며 천연 발효된 식초는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것보다 맛이 더 풍부하고 부드럽습니다. 또한 원재료가 신선하고 품질이 좋은 것이 사용된 식초는 향이 깊고 고급스러운 맛을 냅니다. 그리고 원재료가 명확하게 표시된 제품을 고르고 유기농 재료를 사용한 식초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더불어 향과 맛도 중요한데요. 맛있는 식초는 날카롭고 자극적인 냄새보다는 은은하고 깊은 향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연 발효된 식초는 과도하게 신냄새가 강하지 않고 원재료의 본연의 맛이 살아있어 풍미가 풍부합니다. 또한 신맛뿐만 아니라 은은한 단맛과 함께 부드럽고 복합적인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식초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색상과 투명도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좋은 식초는 원재료에 따라 색상이 다양하지만 대체로 투명하거나 약간 흐린 자연스러운 색을 띱니다. 선명하고 인위적인 색을 띠는 식초는 색소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으며 자연 발효된 식초에는 약간의 침전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식초를 구매할 때는 유통기한과 보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신선한 제품을 선택하고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효식품인 식초는 유통기한이 비교적 길지만 개봉한 후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맛이 변할 수 있으니 신선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식초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직사광선을 피한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식초는 열에 노출되면 변질될 수 있으므로 햇볕이 닿지 않는 찬장이나 캐비닛에 보관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개봉 후 냉장 보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천연 발효 식초는 냉장 보관을 통해 맛과 향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초 사용 후에는 뚜껑을 꼭 닫아 공기 노출을 차단해야 하는데요.
공기와의 접촉이 오래되면 산화가 일어나 맛과 향이 변질될 수 있으므로 뚜껑을 단단히 닫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초는 산성 성분이 강하므로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유리병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산성 식초가 플라스틱과 반응하여 화학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유리병이 식초의 맛과 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이 식초를 제대로 고르고 보관하는 방법을 잘 활용하면 식초의 영양과 맛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요. 올바른 보관 방법을 통해 식초를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식초를 고르는 방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식초를 제대로 고르고 신선하게 보관하여 조금 더 건강하게 즐겨보세요. 만약 맛있고 신선한 제품을 구입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식초는 우리 몸에 좋은 식품으로 적당히 그리고 올바르게만 먹으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